안녕하세요, 로파행입니다. 여러분은 전통시장 자주 가시나요? 저는 학창시절을 떠올리면 시장에서 친구들이랑 떡볶이나 호떡같이 분식류도 자주 먹고 부모님이랑 통닭도 가끔 가서 사 먹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항상 시장에서 밥을 먹으면 디저트로 꽈배기를 먹었거든요. 요즘에는 찾기 어려운데 시장에 가면 항상 마지막은 꽈배기를 찾던 기억이 있습니다. 명절에는 정말 발 디딜 틈 없이 사람으로 가득 찼던 전통시장. 그런데 요즘에는 시장에 손님보다 상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동네 사람들의 삶의 중심이었고 단골 손님들이 넘쳐났던 전통시장에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같이 달려보시죠. 일단 어제 핫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다는 건데요. 1995년 관련 통계 집계를 한 뒤에 처음으로 이런 역대급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이 전체 폐업의 45%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통시장과 상가 밀집 지역에 공실률이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요. 이렇게 위기의 전통시장을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대형마트의 휴일을 의무화하자, 이런 대책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마트 문 닫는다고 전통시장을 가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직장인들은 평일에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쉬잖아요. 주말에 밀린 일이 태산인데 굳이 음식을 사기 위해서 시장을 가진 않는 것 같아요. 근처 대형마트를 이용하죠. 일단 날씨 영향도 진짜 큰 것 같습니다. 지금 낮에는 어떤가요? 더워서 걸어다니기 힘들 정도잖아요. 아니, 동남아보다 더 더운데 시장을 어떻게 갑니까? 제가 살고 있는 곳도 가까운 시장을 가려면 마을버스를 무조건 타야 하거든요. 지금 날씨에는 상상도 못합니다. 찜통 날씨에 에어컨 빵빵 틀어주는 대형마트를 가죠. 그리고 보통 가족 단위로 가잖아요. 대형마트를 가면 가장 먼저 카트를 이용하시죠. 편하게 쇼핑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인데 시장에서는 길도 좁고 카트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모든 면에서 어쩔 수 없이 재래시장이 점점 젊은 세대에서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코스트코 같이 대형 유통업체가 급속히 확장된 건 2000년대 초예요. 넓은 주차장에 쾌적한 쇼핑 환경, 그리고 카드 결제가 가능하고 다양한 상품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 포인트도 적립할 수 있으니까 알뜰한 소비자들에게 너무나도 좋은 마케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통시장은 좁고 주차도 어렵고 여러 이유에서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긴 거죠. 시장은 보통 번화가에 위치해 있잖아요. 시장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도 저렴한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가끔 가더라도 주차 생각하면 좀 막막합니다. 저희 동네 시장도 이런 이유 때문에 공영주차장을 추가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마트를 이용하면 주차가 무료잖아요. 이것도 진짜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시장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소액이더라도 돈을 지불해야 하는데 마트를 가면 주차비 지원을 해주니까 가뜩이나 메리트가 큰데 더 커진 느낌? 오프라인으로는 어찌어찌 하겠는데 이제는 온라인이 등장해버립니다. 쿠팡과 마켓컬리, 네이버를 통해서 시장 갈 시간 없고 바쁜 대한민국 직장인과 학생들을 위해 새벽 배송까지 가능해졌어요. 주부들도 시장 갈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쇼핑하면 되니까 트렌드가 확 바뀐 겁니다. 온라인 신선식품 거래액이 2024년 작년 기준으로 무려 15조 원입니다. 이러다 보니 고령화된 전통시장 상인들은 후계자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현재 상인들의 평균 연령은 60대 이상이에요. 전통시장을 살리고자 청년몰을 만들었죠. 전국에 30여 곳 이상이 있습니다. 3년 만에 절반 이상이 폐업을 했고 한때 유행했던 곳으로 기억할 뿐입니다. 반짝 유행을 했지만 청년몰을 찾는 젊은이들은 한 번만 가고 다시 서울이나 예쁜 인스타 하프를 찾게 됩니다. 전통시장의 구조가 바뀌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카페 글을 한번 봤거든요. 여전히 현금 위주로 결제가 가능하고 심지어 가격표가 없는 상품들도 있습니다. 상인들의 고집스러운 영업 방식과 외부 손님 응대에 조금 불친절하다는 글이 많더라고요. 아무래도 전통시장 상인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본인만의 사업 스타일을 고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격표가 없다는 건 요즘 세상에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신뢰를 할 수 있어야 제품을 살 수 있죠. 시장에 가서 내고를 하는 게 유쾌하고 즐거워질 수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향인이 많잖아요. 좀 웃기긴 한데 저는 내고하는 게 싫고 부담이라서 수산시장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정찰제로 딱 쉽게 알아볼 수 있으면 갈 것 같은데 말이죠. 과거부터 해오던 방식을 고집하면서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도태될 뿐입니다. 전통시장이 변해야 상인들도 살지 않을까요?
지금보다 좀 더 개선된 지역의 체험과 먹거리를 시장에서 할 수만 있어도 젊은 사람들이 유입이 될 것 같은데 말처럼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재래시장 이름만 들어도 젊은 세대들은 위생이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실제로 맘카페에 위생을 검색해보면 가장 많은 키워드가 전통시장입니다. 이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글을 몇 개 보니까 가게 옆에서 사장님이 담배 피고 지폐를 만지던 손으로 바로 반찬을 만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채소는 바닥에 깔고 장사를 하는데 그 옆으로 바로 오토바이가 지나가잖아요. 생선 가게에는 파리들이 문제고 이렇게 위생 상태가 좋지 않다는 여론을 바꾸려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판매가 되어야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한자리에서 30년을 지킬 정도로 한 시대를 지탱했던 상인의 인터뷰 내용이에요. 예전에는 아이들 학교 보낼 정도는 매출이 났는데 요즘에는 하루에 2만원 팔고 문 닫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남편과 같이 1993년부터 서울에 위치한 전통시장에서 반찬을 팔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김치만 하다가 장사가 잘 되어 나중에는 반찬 종류도 늘리셨습니다. 많을 때는 하루 60만원도 벌었다고 합니다. 전성기인 명절에는 새벽 5시에 나와도 손님들이 줄을 섰습니다. 김치 한 통에 3, 4만원짜리가 막 10통씩 나가버리고 주변에서 김치가 맛있다고 소문이 나서 사장님 가게는 계속 잘 될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시기부터 엄청나게 힘들어지셨어요. 하루에 5천원만 버는 날도 있었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시장 자체를 안 오니까 이제는 사업을 정리하신다고 하십니다. 혼자 다 해서 인건비는 없지만 전기세와 가스비를 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전통시장 정육점 사장님의 인터뷰 내용도 읽어드릴게요. 이 사장님은 22년 장사를 하셨고 이제 폐업을 결정하셨다고 합니다. 도축업을 하시다가 시장에 가게를 하나 냈다고 하는데요. 삼겹살이 그때만 해도 100g에 900원이었는데 지금은 2,500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전통시장에 사람이 많았을 때는 한 달 매출이 2,500만원을 넘겼던 적도 있고 주말이면 고기 썰다가 팔이 아플 정도라고 하세요. 지금은 하루에 고기 3, 4kg도 판매하기가 어렵고 매출이 10만원도 안 된다고 하십니다. 정육점 사장님들은 고기 유통 단가도 힘든데 손님도 줄고 임대료는 오르고 정말 숨막히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폐업을 결정하시는 사장님들로 인해서 전통시장 공실률은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전국 전통시장 빈점포가 얼마나 많을까요? 2023년 기준으로 23,000개입니다. 전체 전통시장의 점포 10%가 공실인 셈이에요. 이렇게 높은 공실률과 빈 상점가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뾰족한 방법이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형마트가 너무 잘 돼 있고 상대적으로 전통시장에 사람들이 안 가기 시작한 걸 이렇게 규제로 조절을 하겠다? 이건 너무 실효성이 없어 보입니다. 저 같으면 대형마트를 주말에 이용 못하게 되면 어떻게든 평일에 이용을 할 것 같거든요. 그게 아니면 쿠팡으로 시켜버리면 되고요. 장을 안 보면 되는 문제지 제가 직접 재래시장을 갈 정도로 메리트가 없다는 겁니다. 소비자들은 메리트가 있으면 어떻게든 움직입니다. 음식점을 예를 들어보면 정말 맛있는 맛집들은 찾아가잖아요. 찾아서 줄을 1시간씩 기다리더라도 어떻게든 그 맛을 경험하려고 가는 건데 마트라고 생각하면 메리트가 가격 아닌가요? 만약에 재래시장을 가는 게 조금 힘들더라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거나 맛이 좋거나 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찾아갈 겁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줄 서서 먹는 맛집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일단은 가격이 저렴하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모두가 좋아할 만한 메뉴인 만두 또는 뭐 칼국수 이런 메뉴들이거든요. 맛도 메리트가 있는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계속 생각이 나는 거죠. 친구들을 만나서 가볍게 점심으로 주말에 먹기도 하고 일단은 접근성이 좋잖아요. 다음 달에 제가 부산 해운대로 놀러 갈 생각인데 그 지역의 전통시장을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다시 시민들이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좋은 후기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